네, 오늘은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에서 녹음을 해봅니다. 12월 25일에 첫 번째 영상을 촬영을 했었고, 그 뒤에도 몇 번 녹음을 하긴 했었는데, 항상 이 목소리가 딱히 좋아지질 않고 그냥 비슷비슷하다 보니까, 혹시 이 영상을 검색하셔서 보실 분들께 어, 오히려 절망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녹음을 했다가 지우고 또 했다가 지우고 그랬었습니다.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남기려고 했던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남기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이렇게 좋아진 모습이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 남겨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이게 왜 생기는 것인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혼자서 고군분투했었던, 지금 생각하면 사실 다 의미 없는 것들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원인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신 환자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여쭤보는 것들이, 살다가 갑자기 어떤 처음 겪는 증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증상이 발현이 됐을 무렵에 혹시 생활 습관의 변화, 신변의 변화, 기분의 변화, 뭐든지 간에 혹시 있으셨을지를 여쭤보게 됐는데요. 제가 그 증상이 생겼던 게 25년도 4월 달이었었고,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3월 달부터 제가 달리기를 시작을 했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달리기라고 해서 막 진짜 멋있는 러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뜀박질하는 거긴 했었지만, 어쨌든 내가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이 목이 불편해졌는가 보다.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막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식사를 하는 상태에서 충분히 소화를 안 시키고 이렇게 달리게 되면 이게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되겠죠. 근데 역류를 했을 때 이 식도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후두 쪽까지 이제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되면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다. 그런 내용을 이제 보고 나서 이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셀프로 이 목구멍을 들여다보니까 좀 약간 빨간 것 같기도 하고, 사실 말도 안 되는 진찰이긴 한데 그때 사실 이비인후과에 갈 생각도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막 진단하고 원인 찾고 그랬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기가 범인이구나, 역시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,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달리기를 그만뒀습니다. 달리기를 그만뒀었고, 달리기를 그만둬도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도 어쨌든 계속 그만두는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 위산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운동도 하지 말고 진짜 그냥 휴식만 취하자. 근데 또 누우면 역류가 되기 때문에 퇴근하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책 보고 OTT 보고 그냥 그러면서 시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하여튼 달리기를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
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원인을 또 찾기 시작하는 거죠. 제가 그 정제 탄수화물, 밀가루 혹은 뭐 흰 쌀밥, 설탕이 들어간 것들, 그런 걸 안 먹기 시작한 게 한 2018년도부터였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걱정을, 이게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다. 밥을 좀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. 목구멍에 탄수화물이 넘어가야 목구멍이 좋아지지 않겠냐. 그래서 뭐 부모님뿐만 아니고 이제 저를 오래 알아온 이제 지인들도 제발 좀 그 저탄수화물 그거 좀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먹는 대로 좀 먹어라.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도 이제 좀 먹었었는데 탄수화물을 이제 먹고 막 이제 활동량도 줄이고 그나마 시작했던 달리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배부른 날들을 그냥 편히 쉬는 날들을 한참을 보냈는데도 역시나 오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생활 속에 답이 있는 게 맞나, 그렇게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던 이제 그렇게 상황에 접어들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이제 연축성 발성장애를 검색을 해보면 원인이 명확히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들께 스트레스를 받으시냐, 뭐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십니까? 이렇게 여쭤보면 뭐 살면 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닌가요?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얘기 들으면 사실 저도 동의하긴 하죠. 이게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도 살면서 겪는 수준의 스트레스냐 아니면 진짜 심한 거냐, 그거를 구분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사람마다 어떤 그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당해내는 맷집, 마음의 맷집도 다르고 그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예비 능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스트레스 사건이 그때 막 확 갑자기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이제 사람 문제 때문에 한참 동안 한 최근 한 1년 정도 고생한 적이 있었었는데요. 근데 오히려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절연을 할 결심을 하고서부터 좀 목소리가 안 좋아진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. 근데 저도 막 누군가하고 관계를 막 끊어내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큰 결심이고 진짜 큰 스트레스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진짜 이 관계는 스스로를 좀먹는 관계구나, 이 관계는 쳐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관계를 끊어내고 했던 게 한 4월달 무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한창 힘들 때는 이게 없었고 이제 그 관계를 털어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오히려 안 좋아졌던 거여서 그게 정말 이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건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뭐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그게 그 무렵엔 제일 컸었던 스트레스였지 않나. 근데 사실 그 문제에서부터 지금 시간이 이제 꽤 흘렀고 심리적으로도
해방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상이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어떤 스트레스 하나만의 얘기로 풀어가기에는 원인을 단정 짓기가 좀 힘든 그런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면 오히려 그 원인에 따른 기전에 따른 치료법이 확실히 있을 텐데 이게 밝혀진 정확한 어떤 1대1의 기전이 없다 보니까 이 질환을 가지고 막 수년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예. 그래서 오늘은 좀 처음에 영상 찍을 때보다 좀 좋은 목소리로 녹음이 될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더 시간이 지나면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